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타점 전문 채널 타점쟁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 추세 강의에 이어 배워볼 것은 차트 패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시나리오 작도 시 많이 쓰는 시나리오 매매법 중 하나입니다. 파동 매매와 같이 패턴 매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 건 차트를 압축시켜서 가격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패턴과 파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가와 종가가 아닙니다.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 흐름을 보기 쉽게 대부분 차트를 이렇게 압축시켜서 보는 편입니다. 이 가격의 흐름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으실 텐데, 이전에 캔들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과거에 자주 나왔던 모습 중 파동의 형태로 암기를 해놓고 그것들을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에 써먹는 법인데요. 패턴 매매에서 가장 기본은 세모와 네모입니다. 세모 네모가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세모와 네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가격의 흐름이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형태를 띌 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서 그려봤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이걸 보고 알 것 같다 하시면 패턴 매매의 70% 정도는 익히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차트 패턴의 대부분은 트라이앵글 패턴인 세모와 박스 패턴인 즉 네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가격의 흐름이 세모냐 아니면 네모냐 정도이고, 이 위아래 패턴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가격이 진행하면서 출구가 점점 평행하게 힘의 균형이 맞으면서 진행되는가, 아니면 점점 매수 매도의 힘이 빠져 출구가 줄어드는가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제 매매에서 직접 써먹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저희가 패턴 매매를 하면서 주로 사용하게 될 도구는 추세줄과 패러렐 채널, 그리고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모나 네모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한 도구와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잡았을 때 익절할 가격, 즉 타겟 가격을 찍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타겟가를 찍기 위해 간단하게 설정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피보나치 확장에서 우클릭을 하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수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쭉 체크를 풀으시면서 제가 패턴 매매를 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값인 0, 그리고 0.886, 그리고 1과 1.131
이렇게 4가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걸 설정을 하시면서 이게 뭐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패턴의 익절가는 1대1, 즉 기준점에서 100%의 타겟 가격을 잡습니다. 기준이 되는 구간만큼 오르거나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하실 텐데, 두 점을 기준으로 잡고 그 기준 사이의 거리에 아까 적용한 88.6%, 100%, 113.1%만큼의 지점을 짚을 때 사용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모와 네모의 익절가를 찍는 기준점은 입구 크기를 기준으로 가져갑니다. 이 입구 크기의 기준은 세모는 여기 상단과 이 하단의 추세선을 생성한 첫 번째 시작 지점이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네모는 언제나 입구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이 타겟 가격을 찍는 좀 특이한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도구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능합니다. 이 기준이 되는 채널을 복사 붙여넣기 한다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데, 이게 상방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이 복사본을 위에 딱 붙이면 되고,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 하단에 딱 붙이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지 하실 텐데, 이 채널은 지금 평행하는 채널이라 그렇지만 우상단으로 올라간다거나 내려가는 채널일 경우 타겟 가격을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찍게 됩니다. 이제 피보나치 확장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셨을 텐데, 0.886과 1.131이라는 이 수치는 뭐 할 때 쓰지 하실 겁니다. 보통 시장의 경우 칼같이 1대1을 찍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매수세나 매도세가 모자라서 살짝 덜 올라오는 경우, 즉 미달하는 경우를 위해 0.886, 그리고 오버를 했을 때 짚기 위한 1.131, 즉 113.1%를 추가로 보게 됩니다. 88.6%는 저희가 앞으로 익절을 하게 될 가격이고, 113.1%는 타겟 가격인 100% 지점에서 역추세 진입 시 손절가로 이용하게 될 가격이죠. 아마 매매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이 피보나치 값이 하모닉 패턴에서 자주 쓰는 것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패턴 매매를 할 때 미달값과 이탈값을 쓰기 좋아서 주로 쓰게 됐습니다. 아직도 이게 뭔가 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세모의 하단 부분에 왔었을 때 하단을 못 깰 것이다 생각을 하고 롱을 타도 되고, 상단을 뚫어줬을 때 여기서 시장가로 롱을 타서 88.6%에서 익절이 나가고, 100% 지점에서 113.1% 지점을 손절을 걸고 여기서 숏에 대해서 베팅을 해도 됩니다. 패턴 매매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암기의 영역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세모와 네모를 추가해 놨는데 이름을 장황하게 적어 놨는데, 사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우리가 원래 구분하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아까 두 번째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세모, 네모와 동일하게 타겟가와 이름과 함께 나열한 것인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기 쉬우시라고 조금 지저분하게 그려놨습니다. 이해하시면 아마 오히려 더 보기 편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모인 트라이앵글과 네모인 이 박스 패턴이 딱 보이죠? 이 중에서 가장 쉬운 3번부터 설명을 드리면, 트라이앵글, 즉 흔히 이야기하는 삼각수렴이고 상하방 이탈 확률이 정확하게 50% 확률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좋은 자리에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기준값은 이 보라색 입구 크기이고, 이탈 시 이탈하는 부분에서 확장값을 대놓고 타겟가를 찍습니다. 그리고 보통 삼각 수렴은 어디 방향이든 타겟가를 찍고 나면 빠르게 다시 돌아오는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이탈 시 추격 매수 또는 삼각 수렴 진행 중 하단에서 아니면 상단에서 역추세 매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되돌아오는 경향을 노리고 이 100% 지점에서 이 113.1%의 손절가를 잡고 역추세 매매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까 제가 비트 차트에서 예시로 보여드린 패턴이 이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그리고 4번과 5번, 6번과 9번 똑같이 전부 같은 플래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깃발 모양이기에
이 플래그 패턴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강하게 올리고 있는 이 하락 횡보 또는 옆으로 밀고 있을 때 이 상단 추세선을 밀어 올리게 되면 그 타겟가의 기준은 앞에서 강하게 올린 부분인 깃대, 이 부분이 기준선이 되고 이 보라색 선이 패턴 값이 됩니다. 이런 세모 또는 네모가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 이 하락할 확률이 더 높게 되고, 이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 경우 상승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거의 8대2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그림에서처럼 삼각형이 하방을 향하고 있을 때 하방으로 뚫게 되면 강한 낙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패턴은 전부 위와 아래가 바뀌어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 깃발이 위를 향하고 있을 때는 황소를 뜻하는 영어인 불을 붙여서 불플래그라고 부르고, 아래를 향하고 있는 이 깃발 모양은 곰을 뜻하는 베어 플래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불장도 활활 타는 그 불이 아닌 이 황소의 불을 써서 불마켓을 불장이라고 부릅니다. 역으로 이렇게 하락장은 베어마켓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6번과 9번이 1차 타겟가가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플래그 패턴일지라도 깃발이 채널 모양일 때는 매수세 진행 중에도 위에 채널의 저항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1차 타겟가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고 2차 타겟가까지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1번으로 와서 상단 저항 부분이 일자인 모습으로 진행을 했을 때 위로 뚫어 올리게 된다면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강한 저항 라인 앞에서 많이 그려지는 모습인데, 그 저항 라인을 만일 뚫어주지 못한다면 트리플 탑이라고 해서, 즉 3000장 패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1차 타겟가는 아까 말씀드린 삼각형의 입구의 100%인 파란 막대 부분 으로 일반적인 삼각형의 패턴과 동일한데, 이 파란 막대 부분 이상을 밀어 올리게 되면 올리면서 딸려오는 매도세가 없어져 엄청 강하게 갑니다. 그리고 저항 라인 위로 밀어내지 못하고 만약에 밑으로 내리게 된다면 말 그대로 3000장의 천장 지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지는지는 패턴으로 짚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 언센딩 트라이앵글의 형태는 알트 경주마에서 자주 보이는데, 이렇게 3000장을 만들고 재차 뚫어 올리면 1차 타겟가를 밀어 올리면서 경주마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매하는 자리는 이 3000장을 만들고 재차 위로 밀어 올릴 때 추격으로 매수를 받거나, 이 저항 라인을 밀어 올리고 눌릴 때 이 일자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받게 됩니다. 또는 3000장의 저항을 생각을 하고 저항 라인에서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할 것이다 하고 여기 위에서 숏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패턴도 똑같이 역으로 뒤집어 보면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되고, 트리플 탑 패턴은 트리플 바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번은 웨지 또는 다이고날입니다. 마지막에 설명을 하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세모가 위나 아래를 향하게 되면 웨지라는 이름을 달리게 되고, 그게 위로 향하면 라이징 웨지, 그리고 밑을 향하면 폴링 웨지가 됩니다. 플래그 부속으로도 이 세모만 떼놓고 웨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가장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후에 알려드릴 엘리엇 파동에서 다루는 다이고날이랑 조합이 됩니다. 상승 도중에 상방 세모 또는 네모가 나왔거나 하락 도중에 하방 세모 또는 네모가 나왔을 때인데, 대체적으로 추세 끝을 알리는 형태입니다. 코스닥의 날봉 21년도 고점에서도 등장을 했었고, 비트코인 21년도 고점의 형태도 동일하죠. 이 패턴도 앞선 패턴들과 동일하게 입구 크기의 1대1만큼 1차 타겟가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1차 타겟가에서 반등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한 추세의 끝에서 나오는 형태 중 하나이기에 깊게 눌리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 번째 고점을 높일 때 숏 또는 세 번째 저점을 낮출 때 롱을 진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차트상으로도 끝지점에 도달해 갈 때
엄청난 매도 또는 매수세가 동반돼 미달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탑승을 하게 되면 물량을 대부분 날리게 될 부분이 2차 타겟가인데, 이 지점은 세모의 시작 지점인 첫 번째 고점을 높일 때 추세 지점까지 되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간단히 드리면 이런 식으로 패턴 값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센딩 트라이앵글처럼 상방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공매도 친 사람의 패닉셀 물량 그리고 추격 매수세가 붙어 강하게 쏘아 올림으로 추세선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손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차트 패턴을 이용한 매매는 패턴이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됐다고 컨펌이 되는 자리에서 추격 매매 또는 패턴의 끝물, 최상단 또는 최하단이 예측이 되는 지점의 역추세 매매, 타겟가 도달 후에 역추세 매매까지 총 3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일단 패턴 매매의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트라이앵글과 채널링을 이용해 쓸 수 있는 매매법이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외에 자주 나오는 차트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비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